사는 법 일시불할부 리스트 장기 렌트 진짜 사는 법. 공채 띵가 먹기가 있어요. 공채라는 게 막 아주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과표화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딜러한테 견적을 받다 보면 차값 얼마, 뭐 한 달에 얼마이시고 뭐 등등등 해서 견적서 보면은 차 몇 번 안 사본 사람 눈에는 복잡하잖아. 그냥 한 달에 내가 할부금 얼마 내는지 이런 것만 보잖아. 그럼 공채가 뭐 45만 원 돼 있다. 말이 안 되지. 만 원 단위로 안 떨어지거든. 몇천, 몇백, 몇십 원 이렇거든. 대충 딜러가 보기에 요만큼이면 된다. 이 얘기야, 넉넉하게. 왜냐면 모자라면 골치 아프니까. 3,000원 더 주세요. 그렇잖아, 짜치잖아.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적는다. 그럼 사람들은 뭘 몰라? 월남용만 보고. 할부 견적 비교하는 사람은 난 제일 답답해. 어쨌든 할부 견적 거기잖아. 금융사만 정하면 금리 조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대대리점 가서 현대캐피탈로 할부 견적 보면 똑같아. 할부피 장난을 칠 수 있는 뭐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똑같아. 45만 원 공채가 만약에 나온다 치자. 너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딜러가 50만 원 이렇게 넣어. 그러면은 계약자가 낼 금액 초기 납입금 뭐 이런 게 나오지. 이거를 내. 딜러가 이제 공채도 하고 뭐 취등록세도 내고 뭐 해갖고 출고 준비를 해주겠지. 공채 하다 보면 돈이 남아. 돈 남았습니다. 안 줘. 그게 공채 띵가먹기다. 영업이라는 게 그래요.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자동차든지 간에 호구 같으면 어떻게든 뻗겨먹고 싶은 게 영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채 5천만짜리면은 500만 원 맡기는 거라고. 공채 할인해가지고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공채 500 사나? 인감주에도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차는 아는 사람한테 사면 안 돼. 아는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뭐 하면은 공채 이렇게 넣어도 다른 데 견적은 어떤가 이런 걸 안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도 모른다고. 수수입 잘 있어야 할 때. 네. 공채 이거 8기통이고 뭐 이 지역의 공채는 얼마고 막 헷갈릴 때 있잖아. 몇 프로고. 맞죠. 인터넷 찾아봐도 거기 나와 있는 거하고 공단에서 뭐 나와준 표를 봐도 또 다를 때도 있고 영수증 받아봐야 알아. 딱 등록할 때 그걸 내봐야 아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제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 그냥 빼! 딜러님 죄송한데 공채 일단 결제하세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고객한테 주고 이만큼 공채 따로 내세요. 정확하잖아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비자들이 공채를 따로 내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이 돈을 왜 내는 거지? 부터해서 공채가 뭔지 설명하고 내가 왜 그런지 존나 피곤하다고 진짜. 무조건 그럴 것 같아. 무조건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도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1, 2만 원 띵가 먹는 걸 오래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만 원 내면 되는데 뭐 80만 원이다? 이러면 30만 원도 당연히 아까운 돈이지만 기분이 더럽잖아. 내가 무슨 사기 맞은 것 같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소비자들은 공채가 뭐라고? 몇십만 원 내라고 뭐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존나 피곤하다. 맞죠. 저는 영업사원 욕도 하고 소비자도 욕을 많이 합니다. 서로 조삼모사야. 네가 이러니까 얘가 이럴 수밖에 없고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구라가 점철되어 가는 그 영업시장인 거지. 근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유경쟁이 너무 빡센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기가 자꾸 3,000% 세는데 그래도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가 판매했을 때 정당한 그 수당만 벌면 되지 뭐 수수료 피가 어쩌니 많이 공채 띵가먹기 어쩌니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왜 그런 짓이 생겼는지 알아? 우리나라도 어떤 영업 업계에서는 그게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치자. 이 안에서 어떻게 받는지는 자유잖아. 근데 이거 들이대면서 4%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네. 법정 부동산 복비예요 하면 웬만하면 다 주잖아. 맞죠. 그렇게까지 파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잡혀 있다고. 근데 자동차는 안 그래. 그런데 4천만 원짜리 하나 팔면은 수당이 얼마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0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리점 소장님이 한 30% 먹고 70% 정도 딜러한테 떨어져요. 1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딜러가 먹는 게 썬팅 해주세요, 블랙박스 뭐 해주세요, 한 40만 원 쓰고 그러는데 60만 남잖아요. 페이백 50만 원 해주세요. 10만 원이 남아요. 이거를 너무 밟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비스 회사로도 실적을 가져가려는 영업사원이 있고 경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헤쳐진 거지. 수당이라는 게 부동산 4%처럼 보호가 안 되고 파헤쳐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수수료 1%도 넣고 2%도 넣고 하다 보니까 으이씨 맞고 나는 10%더 넣자 이런 놈도 생기는 거고 눈탱이로. 0% 해주면 좋지.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0% 해주는 게 당연히 0% 해주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생각이에요. 단 차량 판매 수당은 안 건드린다는 전제하에 수수료 0% 해주세요는 당연한 거야. 근데 수당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썬팅 나는 왜 안 해줘요 나는 블랙박스 안 해줘요 다 하면서 딜러는 뭐 빤다고 그 맨날 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 쓰고 시간 쓰고 근데 10만 원 남기려고 수수료는 근데 영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근데 얘 말이 맞으려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고 이 말이 맞으려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인간들이 어딨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만큼 사실 선택지는 넓혀졌지만 단편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뭐야 수수료를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 수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 남들도 해주던데 왜 니는 안 해줘? 지랄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간사하죠. 빠꼼하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더군다나 대리점 가서 사면은 그나마 나아. 수당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여러분 특판으로 국산 에이전시 딜러한테 하면서 뭘 바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판매 수당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여러분 리스 장기렌트 금융사 특판 하는데 왜 그게 싸다고 생각해? 4천만 원짜리 4천만 원에 파니까 파는 현대가 딜러 대리점한테 150만 원을 내려주는 거겠지. 금융사 특판은 금융사가 대량으로 사니까 한 대당 3,700에 떼오기로 한 거야. 수당을 따로 안 받으니까. 없어 버는 돈이 금융수수료 말고는. 그걸 근데 0으로 하라고? 양심이 있나? 방법은 근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소비자가 아무리 빠꼼하고 진상을 부려봤자 영업사원이 딴짓거리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딴짓거리도 못하게 당장 나올 수 있는 차 쫙 깔아놓고 비교 존나 20개씩 해가지고 누구한테 할지 막 전쟁시키고 비교시키고 견적서 니한테 받은 거 전마한테 주고 전마한테 받은 거 전마한테 주고 돌려가면서 1,000원이라도 더 싸게 내리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정성이면 그렇게 하세요. 영업사원이 당신을 사람 취급 안 할 뿐입니다. 속으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말 나온 김에 특판을 얘기해보자. 특판이 뭐냐 도대체? 아직도 몰라 나도. 특판이란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은 특별 판매